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저희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부터 가볼게요, 원장님들. 예산을 바라보면, 지금 제가 원장님들과 바라보면 예산 입력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큰 규모의 자산 계획에 대한 것, 차입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를 계속해서 첨부 서류로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책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들. 지금 화면은 제가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제가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열었어요. 보이시나요? 국가에서 바라봤던 게 무엇이었냐면 원장님들께서 정보공시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린이집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계세요. 맞죠? 원장님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은 보육통합의 정보공시 현황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부 내역을요. 맞죠? 그거를 전 국민은 이렇게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전 국민이 모든 어린이집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어린이집 하나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공시되어져 있던 내역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시 내역을 확인을 해 본다면 원장님들께서 회계 내역을 공시했다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회계 장부와 공시해 놓은 내역, 집행해 놓은 내역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시 됐던 거는 무엇이냐면 자, 원장님께서 예산서를 갖고 있다면 집행 내역이 원장님의 기본 현황, 교직원 현황, 아동, 예산의 편성 근거가 이 내역이랑 맞아야 돼요. 이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아동 명단이나 교직원 명단이 국가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인원수 해서 보육료 수입을 곱해서 이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로 이달에 최대로 입력할 수 있는 회계보고값이 맥시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넘쳐서 보고하는 원장님들이 꽤 있으시더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갔더니 실제로는 이 내역과 무관하게 회계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 공시와 일치하지 않더라. 이게 뭐가 돼요? 거짓 공시가 돼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보육과정 들어가면 여기에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지 내역이나 수납 내역, 정산 내역과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치하지 않더라 이 뜻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2021년도 7월부터는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항목별 한도를 넘치는 경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 조금 더 집중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흐름에 맞춰서 재무회계 규칙에 맞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게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더 나아가 볼게요, 원장님들. 예결사항 등 회계라고 해서 예산도 공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올해 예산을 정보공시에 딱 전송을 딱 해놓고 나서 보육통합에 딱 들어가면 작년 예산 대비 어느 개정 과목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소명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출 결산서 딱 들어가 볼게요. 이 어린이집들도 보면 여기 보세요. 예산 대비 예산보다 초과 수납이 이루어졌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산 총기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있는 이런 결산서는 있을 수 없는데 공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가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결산서하고 상이했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이 결산서가 뭐가 돼요? 거짓 공시가 되겠죠 이 뜻이에요.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산서가 나오냐면 원장님들이 5월 말에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딱 하면요. 어떤 문구가 나올 때가 있었냐면 20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5월 달까지 20년도 결산 보고를 했을 때 원장님들이 보육통합에 딱 로그인을 했을 때 문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구는 위험한 문구냐면 수입 세입 어느 계정 과목, 세출 어느 계정 과목이 회계 보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는 뭐냐면 원장님들께서 3월부터 2월까지 매달 계정 과목의 합계 금액으로 집행금액, 수납금액을 보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결산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값이 들어왔어요. 왜 틀어진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이 회계 보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보고를 했다면 그 해당하는 달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거예요. 회계보고 이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지원됐던 기관 보육료도 환수할 거예요. 이게 보육사업 안내책자의 핵심 변경사항이에요. 21년도부터 바뀐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적어도 예산 짜는 것도 잘 짜셔야 되고 결산에 대한 것, 추경에 대한 보고도 작년과 같은 흐름으로 가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산 부분으로 가자는 거죠. 원장님들께서 21년도 예산, 연도는 항상 우측 맨 밑으로 내려오면 원장님들의 회계연도가 보여집니다. 맞죠? 지금 21년도라고 바라보면 실제로 나는 추경을 했는지 정규 예산이 되었는지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추경을 잡았다면 반드시 원장님들께서는요. 여기 들어가셔서 전표관리에 아이사랑 회계보고에 들어가셔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고 20일 정도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가름하고 있어요? 정보공시로 가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서에서 추경으로 놓고 조에 눌러서 예산서 자동보고를 눌러야지만 게시한 거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공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셨을 때도 공시 반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까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보여진 것처럼 마지막 정리 추경을 반영 안 하면 결산서에서 초과 집행으로 보여요. 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예산 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예산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되는 거는 저희가 예산 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여기에 예시 예산을 원장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원장님들이 늘리고 줄이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샘플 예산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샘플로는 안 돼요 라고 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예산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요. 원장님들 국가가 얘기해줬던 여기 보세요.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짜셔야 돼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구성수 나오고 교직원 구성이 나오고요. 보육료 단가도 나와요. 그리고 필요경비 단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교직원의 라인.
급여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수당 같은 것도 표현해야 되죠. 자, 2021년도 회계 기준부터는 수당을, 원장 수당이나 교직원 수당을 반드시 명칭과 금액을 예산서에 산출기초로 명시되도록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교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도 명시해서 명세서를 발급해 주는 게 법이에요. 이거 지금 지도점검의 핵심 사항이니까 원장님들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규칙도 바뀌었고 법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그러면 국가 시스템에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조금 탭 들어가면 보조금별 신청 계좌, 신청 현황, 사업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사업 현황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나 시지원금, 구청 지원금이 목록별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넣어주시겠죠. 그리고 시설자금 운영계획에 해서 차입에 대한 내역, 장기차입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쪽 기타 계획에서는 대규모 수선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특이사항에 대한 거, 적립금 처분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입력해서 이런 내용과 일치하는,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예산서가 편성되어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이 입력 값이 이제는 2022년 예산부터는요, 예산 입력 수정을 할 때 여기에 나와지게 될 거예요. 그걸 입력하면 그 값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산출 기초로 자동 생성돼서 붙을 거예요. 그럼 원장님들은 단순적인 입력 방법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급여 계산 자동으로 될 거고요. 법정 부담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자동 산정돼서 산출 기초가 자동 생성될 거예요. 훨씬 편해지시겠죠? 원장님들이 입력해 줘야 되는 거는 부가적인 자료, 2월금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나머지 세출해서 원장님의 재량으로 있는 재산 조성이라든가 업무 추진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차액을 맞추시면 예산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 과거에 혹시라도 예산을 저희 예시 예산만을 활용하셨던 분들 그러시지 않게끔 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여기에 반영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원장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선택 조건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안내드릴 시스템의 활용에서는 저희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안내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예산으로 되어 있을 때요. 정규 예산에게 차액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정규 예산에게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에게 차액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액이 있는 상태로 추경을 작업하신 원장님들 추경을 삭제하시고 정규 예산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추경을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규 예산을 불러다 놓고 이 기정 예산액과 비교 증감을 보여주는 게 규칙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장님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정규 예산,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볼게요. 내년에 들어가서 회의비나 이런 거를 집행을 하게 되면 회의록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들께서 추경 예산 일자를 여기다 작성을 하시잖아요. 맞죠?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예. 지금 추경을 잡고 추경 예산을 오늘 승인받아서 끝내고 오늘 날짜로 추경 일자를 잡았다고 입력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 중도 퇴소가 발생이 되어서 아동의 정부 지원 보육료에 있던 보육료가 부모 부담 보육료로 내가 추경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맞죠? 근데 부모 부담 보육료가 발생됐던 시점은 3, 4, 5월 달이라고 치면 원장님들께서는 3, 4, 5월 달에 돌아갔을 때는 예산 초과 집행으로 보이실 거예요. 맞죠? 어쩔 수 없이 초과 집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상황인 거잖아요. 추후 승인을 받은 거니까. 맞죠? 그랬을 때 일부 원장님들께서 회의는 오늘 하셨는데 이 추경 일자를 3월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일치가 생기겠죠. 문서에 조작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일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자 하나 모든 것들이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연동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입력 방법은요. 이 돋보기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산출기초 칸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소개 기능, 복사 붙여넣기 기능. 자,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서 자주 잊어버리시는 부분이라서 참고사항에 항상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단가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내용에 대한 것들 바라보시면 그리고 산출기초 적용하기를 눌러야지만 반영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은 저희가 식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한 것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까지 있고요. 식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제공되고 있으니 원장님들이 소수점으로 잘못 바꿔가지고 금액 틀어지지 않게끔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내용에 대한 것들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원장님들이 예산 부분에서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정규 예산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금액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비교 증감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년도 예산액도 불러오는 시점에 마지막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2022년도 예산을 2021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 이전에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국공립원장님들. 맞죠? 그러면 편성하고 나서라도 그 전년도에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 추경을 했다면 다음에 예산으로 갔을 때 전년도 예산액을 반드시 마지막 걸 불러다 놨어야지만 비교 증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교차점검일 때 나왔던 내용을 원장님들께 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예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인쇄 화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인쇄 누르시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는 항상 목적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쇄 화면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산 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전표를 입력하는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표를 입력할 때 원장님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까 필수사항에서 직접 등록은 조금 어떤 때만 쓰시는 거냐면 연도가 바뀌어서 회계 연도가 바뀌어서 2월금을 입력할 때 맞죠? 전년도 2월금, 전년도 2월 사업비, 필요경비 선순날배기 2월 될 때는 필요경비로 넘어오겠죠. 이런 2월금이 넘어올 때는 반드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잔액증명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잔액증명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회기를 2022
2년 2월 말일 날 이 자정이 넘기기 전에 마무리 짓지 말아주세요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원장님들이 근무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2월금도 다 넣고 마무리를 딱 끝내놨는데 부모님들이 밤늦게 훅 하고 돈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금액까지도 다 포함해서 넘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2월금은 3월 1일 날 꼭 확인하시고 2월금의 확정 금액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정정점표를 넣으실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들 바라보시면 자, 월 단위를 제가 체크를 풀어 볼게요. 원장님들 3월부터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들 여기 보세요. 3월 9일 날 교재교구 구입비로 집행했던 내역을 봤더니요. 특성화 교재를 구입했다고 적혀 있어요. 적요를 봤더니. 이제 나는 이 계정 과목을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기타 필요 경비 지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럴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을 많이 실수를 하셨었냐면 3월 달에 회계 내역은 지금 정정해서 국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의 국가정보에는 원장님이 이 내역, 3월 9일 날 이 내역은 교재교구 구입비로 보고한 걸로 값을 갖고 있어요. 저장해서 갖고 있어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맞죠? 근데 원장님들께서는 그걸 깜빡 잊으시고 내 회계 내역만 바꾸는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색출해서 필요 경비 지출로 쓱 바꿔요. 특성화 비용으로. 바꾸고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한 다음에 얘만 결의서를 출력해놔요. 그리고 3월 달 결의서만 바꿔놔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2021년도 결산서를 딱 전송을 하면 문구가 뜰 거라고요. 확인 문구가. 있잖아요. 원장님, 교재교구 구입비하고 기타 필요경비 지출의 계정 과목이 회계보고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멘트가 딱 뜰 거예요. 그때 원장님은 소명을 뭐라고 해야 돼요? 있잖아요. 내가 봤더니 그게 틀려가고요. 내가 직접 그냥 막 고쳤거든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 보고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3월 달에 기관 보육료를 환수할 수 있는 요건이 올해부터는 시행된다 이 뜻이에요. 21년도부터는 시행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교육을 할 때 원장님들 이렇게 고치시지 마시고 국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정정점표하는 거를 몸에 배이시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계속 정정점표가 맞습니다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행 시점인 거예요. 과거 거는 이제 아예 딱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뜻이에요, 원장님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이미 내가 지금 3월부터 지금 8월 달 것까지 회계보고가 끝났잖아요. 근데 내가 3월부터 8월까지의 내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원복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정점표로 바꿔 놓으세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정정점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상대로 내가 보고했던 값대로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교재교구 구입비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걸 안 날짜, 오늘 날짜라고 칠게요. 그러면 교재교구 구입비에서 빼고 싶은 거잖아요. 교재교구 구입비를 빼고요. 빼주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입력하고 27,300원 이렇게 줄이고 싶은 거예요.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라고 넣어줄게요. 카드 결제.
라고 해서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날짜 적겠죠. 3월 9일 증빙번호 12번. 맞죠? 위 내역은 특성화 교재 구입 비용으로 기타 필요 경비 지출로 정정하고자 함. 이렇게 적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전표 등록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얘를 빼줬잖아요. 그럼 오늘 날짜로 얘를 다시 어디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특성화 비용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기타 필요 경비 지출에서 동일하게 얘는 늘려주고 싶은 거니까 동일하게 넣고요. 카드 결제 동일하게 선택하고요. 적요란을 이렇게 넣어줘요. 등록 눌러줘요. 그러면 9월 달 거를 10월 초에 회계 보고를 딱 넣는 순간, 보고를 하는 순간 교재교구 구입비에서 27,300원이 줄어들 거고요. 필요경비 지출에 27,300원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정산에서, 결산서에서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맞춰져요, 이 뜻이에요. 이렇게 정정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들께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정정전표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계좌 등록 아니고 여기서 직접 등록만 빨리 찾아보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앞으로는 계좌 서비스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정전표는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바라보면, 자, 원장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라보면요. 계좌 내역 전체 기간으로 놓고 조회할 수 있잖아요. 맞죠? 바라보면, 자, 저는요, 특성화 비용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 보고 싶다. 어떤 아이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필요 경비로 놓고 특성화 비용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초롱이라고 쳤어요. 라고 쳤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들어온 것만 쭉 뜬단 말이에요. 봤더니 3, 4, 5월 달 거 안 냈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 조회 기능은 언제든지 원장님들 내역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보다 금액에 대한 합계 금액도 나오고요.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원장님들 검토하시면 돼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세출로 놓고 나는 이 업체에다가 왕식자재에서 사용했던 내용들을 바라봤어요. 봤더니요. 교재교구 구입비로 나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유복리비로 나간 것도 있대요. 이렇게 틀어진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이 조회 기능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안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원장님들 보시면 계좌 서비스 들어가 볼게요.